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의 밥차남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조금 추워지더니 오늘 날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 보셨나요? 풀린다고 해서 조금 기대했는데 흐려서 그런지 아직 추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뭐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해도 겨울은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주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자, 일단은 패딩 챙겨 입은 분들도 많이 보이고 겨울은 겨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분위기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물가는 어떻습니까? 겨울인가요? 네, 그래도 조금 오늘 가격만큼은 조금 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채소부터 좀 네, 살펴주시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음, 이제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채소류에서 일단 김장 주재료인 배추 가격이 내렸습니다. 음, 배추는 여름 배추가 폭염에 피해를 입으면서 가격이 계속 높게 크게 올랐었죠. 네네. 하지만 최근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출하 중이던 강원도산에 이어 최대 주산지인 호남 지역에서도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요.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더 내렸습니다. 가격은 한 포기에 4,5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배추 가격이 내려서 참 다행이고요. 다른 김장 재료들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변동은 없었는데, 무는 한 개에 3,000원, 대파는 한 단에 3,000원이었고요. 네. 건고추도 한 근에 19,000원으로 동결이었습니다. 음. 또 부재료에서는 쪽파가 1kg에 10,000원, 미나리도 1kg에 14,000원으로 동결이었는데요. 앞으로 김장 수요에 따라서 공급량 변화가 생기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품목도 그리고 적게 오르는 품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 부재료의 가격들은 동결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전체적인 김장 비용도 정리가 됐을까요? 네, 저희 한국물가정보에서 이틀 전 4인 기준으로 김장 비용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전통시장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네, 전년 대비 약보합제인 부재료와 달리 주재료 가격이 상승한 게 원인인데요. 무나 쪽파 모두 가격대가 꾸준히 높았고요. 특히 배추는 빠르게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동기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 주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는 전반적인 김장 비용이 좀 올랐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또 어떤 이유로 가격이 비싼 건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궁금하신 동기분들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 이쪽으로 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알아보시고요. 자, 일단은 날씨가 좀 추워져서 가격이 오른 채소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저도 날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내린 품목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무래도 좀 꽤 따뜻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따뜻하고 안정된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열무, 양송이 버섯, 청피망 등의 채소류가 생육 호조로 가격이 내렸는데요. 열무는 한 단에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양송이 버섯은 한 근에 6,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청피망은 한 근에 4,5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다만 홍피망은 아직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해서 가격이 한 근에 5,500원 그대로였습니다. 가격이 내린 채소류가 진짜 많네요. 봄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채소류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채소류에서 매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몇 품목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포항초인데요. 포항초. 네, 포항초는 포항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재래종 시금치로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1년 내내 나오는 계량종보다 맛과 영양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은 한 단에 3,500원이고요. 네. 두 번째로 달래도 매대에 등장했습니다. 달래는 보통 봄나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예전에는 혹독한 겨울을 지는 뒤에 맛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도 하고요.
또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 초입부터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음. 가격은 한 근에 3,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달래 된장찌개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겨울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따 먹을래요. 아, 그렇죠. 포항초는 참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다른 품목들 동향도 좀 살펴볼까요? 네, 수산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활꽃게나 굴, 낙지 등의 수산물류는 가격 변동은 없었는데요. 활꽃게는 암수꽃게 모두 1kg에 3만 원이었고요. 낙지는 한 코에 15,000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제철 생선인 대구가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네. 한 마리에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음. 네, 아직 겨울 초입으로 수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은 데다가 어획 초반 단계여서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건데요. 네.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수온이 점점 낮아지면 그에 따라 어획량이 변할 것 같고요. 음. 거기에 맞춰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품질 좋은 겨울철 생선들이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축산물 쪽은 어떻습니까? 축산물도 김장 시기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수육도 해먹고 그러잖아요. 네, 아직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 우선 돼지고기 중에서 목살을 한 근에 15,000원, 삼겹살은 한 근에 17,000원, 닭고기는 1kg에 5,500원, 그리고 소고기는 등심이 한 근에 78,000원, 양지 국거리 한 근에 33,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직 그렇군요. 김장 피크 네. 시기가 오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제 주변에는 김장 하신 분들이 꽤 많던데 아직은 피크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피크 시기라고들 많이 하죠. 그때 되면 김장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때 되면 축산물 가격 변동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일류도 살펴볼까요? 네, 겨울이 제철인 석류는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렸는데요. 12가짜리, 1, 2가짜리 한 개에 8,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 1, 2가, 12가 하면은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간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여전히 가격이 비싼데요. 토마토는 5kg에 25,000원, 방울토마토는 1kg에 10,000원이었습니다. 네. 곧 몇 주 안으로 딸기가 매대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나오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 케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딸기 주스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봉감 고르는 방법, 대봉감이 요즘에 참 맛있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대봉감 어떻게 골라야지 맛있는 거 골라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졸업으로 한 10년 넘게 과제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동지 네. 여러분들을 위해 성실히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봉감은 특히 외형이 비슷비슷해서 맛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하지만 잘못 고르면 떫기도 하고 단맛도 적어 실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대봉감을 고르기 위해서는 색상, 크기,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색상이 선명하고 붉게 올라온 대봉감이 좋습니다. 색상이 짙을수록 후숙이 잘 이루어져 당도가 높아진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크기와 모양도 중요합니다. 크기는 큰 것이 과육이 더 많고 수분이 있어서 더 좋고요. 모양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또 표면에 상처나 흠집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단함을 봐야 하는데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물렁하면 맛이 좀 덜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후숙이 고르게 된 대봉감은 어느 곳을 눌러도 비슷한 물렁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눌러보면 과일 가게 아주머니한테 혼나요. 그렇죠. 만져보면 안 된다고. 역시 사장님 추천을 받아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단골이 되기 위해선 또 맛있는 거 골라주시거든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겉모습으로 봤을 때 크기나 모양, 크기가 큰 게 과육이 더 많다. 그리고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제가 대봉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들은 그 울퉁불퉁한 곳이 딱딱해요. 뭔가 심지 있는 것처럼 딱딱한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하시는 게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이다라는 거 저도 더해드리고 팀장님 덕분에 또 맛있는 대봉감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혹시 아세요? 네, 이제 신선한 대봉감을 잘 고르셨다면 보관을 잘 하셔야 될 텐데요. 네. 대봉감은 후숙이 필요한 과일이라서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집에 테이블 위에 한 8, 9개가
줄줄이 이렇게 늘어져 음, 있거든요. 매일 퇴근하고 가면 한 번씩 눌러보고 있는데 이렇게 실내 15도 정도가 가장 적합한 보관 온도고요. 아, 샀는데 조금 단단하다 생각이 들면 상온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보관해뒀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박스 안에 그냥 둬서 베란다에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상온에다가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좀 늘어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 골고루 잊게 하는 방법이다. 자, 알려드립니다. 동키 여러분도 맛있는 대봉감 골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혀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기다리는 코너 밥차남. 이동훈 팀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식재료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추천 식재료는 바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신선한 굴입니다. 굴. 네, 굴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이 마치 우유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음,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로 이 시기에 수확된 굴은 특히 맛이 좋고 신선합니다. 그죠. 굴은 굴조개, 석굴, 석화, 어리굴 뭐 등등 이러한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굴의 종류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운데 10여 종이 양식되고 있고요. 세계 굴 생산량 7위, 양식굴은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굴 재배가 활발합니다. 굴은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 해장국집이 그렇게 어리굴젓을 잘해요. 아,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 오늘 네. 먹어야겠네요. 근데 굴 가격이 얼마죠? 아까 전에 굴 얘기해 주셨을 때는 지금 가격이 지난번과 똑같다라는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제철이라서 조금 비싸잖아요. 네, 최근 김장 준비를 하는 가정도 조금 피크는 않았지만 가정이 늘어나면서 2주 전부터 가격이 조금 오른 상태인데요. 2주 전에 1kg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른 뒤에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굴은 바다의 우유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건강이 굉장히 좋잖아요. 효능도 좀 짚어주세요. 네, 굴은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고 과음으로 깨진 영양 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네. 특히 아연이 많아 남성 호르몬 분비를 促진시켜 남성에게 좋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굴에 들어있는 글리코겐은 소화가 잘 돼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도 안성맞춤인데 뿐만 아니라 칼로리와 지방이 적고 칼슘이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B, C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뭐 남성,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 좋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굴을 특별하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굴은 생으로 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럼. 날 것 그대로의 맛과 바다 향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먹으면 좋은 시원한 굴국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굴국 재료는 2인 기준 굴 150g, 무 150g, 건고추 1개, 대파 반쪽 준비해 주시고요. 네. 멸치 육수를 비롯한 간장, 소금 등의 양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굴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되 너무 오래 씻으면 맛과 식감 둘 다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무는 0.5cm 두께로 채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 준비하신 후에 냄비에 멸치 육수, 무, 건고추, 다진 마늘을 넣고 센 불에 우선 끓이고요. 무가 익으면 건고추를 건져내고 굴, 대파, 간장을 넣고 굴이 익을 때까지 끓이면서 중간중간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굴을 끓이면 하얀 거품이 생기는데 그걸 살살 걷어내주시면서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굴 손질이 어려워서 굴 요리도 복잡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의외로 세척만 잘해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굴 요리가 많으니까 꼭 한번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굴 진짜 요즘에 제철이라 너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통통하니. 굴국 참 맛있죠. 또 다른 굴 요리가 있을까요? 네, 다음 요리는 풍미가 가득한 굴솥밥인데요. 제가 그거 진짜 여쭤보고 싶었는데 굴솥밥. 네, 재료는 2인 기준 생굴 180g, 무 6분의 1개, 그리고 참기름, 쪽파 한 줌, 통깨, 불린 쌀 180g, 다진 마늘, 진간장입니다. 이게 재료만 나열하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금씩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먼저 무채를 썰고 쪽파 한 줌을 송송 얇게 썰어주세요. 네. 그리고 냄비에 참기름 3큰술을 넣고 썰어놓은 무를 볶아주신 다음에 다진 마늘 1큰술과 진간장 1큰술까지 넣고 더 볶아주다가
무에 좀 간장색이 입혀졌다 싶으면 불린 쌀 180g과 물 270ml를 넣고 약불에서 약 10분간 정도 조리해 줍니다. 어. 그리고 생굴 180g을 넣고 다시 뚜껑을 닫아 5분간 조리해 주세요. 중간중간 아래가 눌어붙지 않게 뒤적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된 굴솥밥에 썰어둔 쪽파와 통깨 한 큰술을 뿌려주면 완성인데요. 굴의 풍미를 그대로 담은 굴솥밥. 제가 지난주에 곱창돌김 맞아요. 소개해드렸었죠. 곱창돌김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풍미 가득하게 맛있는 굴솥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왜 무밥도 소개해 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무밥도 그렇고 콩나물밥도 그렇고 오늘 말씀 주신 굴솥밥도 그렇고 그냥 밥솥에다가 시간만 맞춰놓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네. 뭔가 물론 많이 해야 되네요. 전기밥솥이 좋아져서 그래도 되지만 좀 풍미 가득하게 먹어보기 위해서 이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지금 문자창으로 굴전도 참 맛있어요 라는 말씀 주시는데 굴전도 맛있죠. 굴전. 다른 해물들 살짝 섞어가지고 또 해 드시면 이제 해물 굴전. 진짜 맛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 좋은 굴을 고를 수 있을까요? 요거 네. 진짜 궁금해요. 신선한 굴을 고르는 법은 폐주가 통통하게 부풀어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살 가장자리에 검은티가 또렷한 것이 좋은데 폐주가 여기서 뭐예요? 그러면 조갯살이 조가비에 붙어 있게 하는 단단한 근육인데 그 관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살이 희고 부른 것처럼 살이 퍼진 굴은 싱싱하지 않은 거라 주의하시고요. 추가로 서양에선 월에 알자가 없는 달인 5월에서 8월엔 굴을 먹지 않는다고 하고 동양에서 아시아에서는 또 보리가 날 때는 굴을 먹지 않는다 하는데 그 이유는 산란기의 굴은 유독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가급적 해당 시기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철 시기에 섭취하신 게 영양분도 많고 유독 성분이 없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철에 먹는 굴은 유독 성분도 없고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일단 신선한 굴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니까 보관하는 방법도 살짝 알아볼까요? 네, 굴 보관법으로는 냉장 보관 시 세척한 생굴을 밀폐 용기에 담아서요. 굴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레몬즙을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레몬즙은 살균 효과와 굴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냉동 보관할 때는 손질한 생굴을 생수와 함께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해 주시면 굴의 색과 식감 변형이 적고 또 바로 국이나 탕에 넣어 조리할 수 있어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시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관 가능합니다. 이것도 또 새롭게 알았네요. 냉장 보관할 땐 레몬즙이랑 같이 보관하면 좋고 그리고 생수랑 같이 얼렸을 때는 또 식감 변형이 적어서 국이나 탕에 넣어 바로 조리할 수 있어서 좋다. 자, 일단은 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굴 요리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밥차남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